안녕하세요. 살라가 만들다의 살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탈실을 이용한 그레니 네트백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레니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쉽게 떠지지만 이렇게 고랑에 넣은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친 무늬가 삼각형의 은은한 무늬가 비치면서, 그리고 이렇게 줄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무늬가 올라오는 것처럼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진 디자인으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함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오로라 색상 같은 경우에는 20무늬로 진행을 해서 가로 센치가 약 26c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검정색 메탈실을 이용을 해서 뜬 건 약간 크로스 느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7무늬로 21cm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메탈 실버 색상을 이용을 해서는 22무늬 기준으로 함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늘은 메인을 모사용 6코코 바늘 이용을 해서 떠줬고요. 그리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모사용 4호 또는 5코 바늘 준비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기초가 되는 기초코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한 무늬 기준으로 3코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22무늬 22 곱하기 3 해서 66코가 나오게 되고요. 마무리 한 코를 더해서 67코로 진행을 할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20무늬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 20 곱하기 3에서 60코에 더하기 1코에서 61코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는 67개의 사슬을 일정한 굵기대로 만들어 볼게요. 매직링 이용을 해서 사슬을 뜰 수 있는 사슬 매듭 만들어 주시고 일정한 크기대로 67개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67개의 사슬코를 모두 다 만들어 줬고요. 자, 이제 그레니 패턴이라서 모든 코는 한길긴뜨기로 시작을 하지만 매 단의 시작은 사슬 3코 대신해서 사슬 2개로 한길긴뜨기 하나를 대신해 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한길긴뜨기 하나를 대신하는 사슬 2개 뜨고, 나중에 빼뜨기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사슬코 머리에 단수링을 일단 걸어 둘게요. 자, 그런 다음 마지막 67번째 V자 머리코 중에서 윗가닥 한 가닥에만 바늘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실 끌고 와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더. 그러면 67번째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3개를 떠준 거예요. 그런 다음 하나, 2코 지나 그 다음 V자 코 중에서 윗줄에 한 가닥에만, 윗줄 한 가닥에만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 둘, 다시 같은 자리 셋. 그런 다음 3개 떴으면 다시 하나, 2코 건너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3개. 자, 이제 패턴 외우기가 쉽죠? 세 번째 코마다 한길긴뜨기 3개를 같은 자리에 떠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 2코 지나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3코 해서 마지막 패턴까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쪽까지 오게 되면 한길긴뜨기 3개 뜨고 하나, 2코 건너 이제 마지막 한 코, 우리가 더하기 했던 한 코에 오게 됐죠. 이 한 코에도 역시나 한길긴뜨기 3개를 떠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우리가 한길긴뜨기 3개 뜨고 어떻게 해요? 2코 지나죠. 그래서 편물을 끝까지 뜨면 반대로 돌려서 똑같이 하나, 2코 건너게 되면 반대쪽에 무늬를 떴던 이렇게 커다란 코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양쪽은 하나씩만 오게 되고 되돌아갈 때 다시 한길긴뜨기 3코를 반대쪽에 떠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돼요. 그런 다음 다시 하나, 2코 지나 여기. 그래서 대칭이 되도록 무늬가 있는 코에 이제 2코 건너가는 거 셀 필요 없이 우리가 한길긴뜨기 넣었던 커다란 코가 보일 거예요. 이 코에 그냥 한길긴뜨기 3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디까지 떠주시느냐? 첫 번째 무늬를 빼고 두 번째 무늬까지만 떠요.
그렇게 뜨는 이유는 양쪽에 대칭을 만들기 위해서죠. 자, 이렇게 끝에 한 무늬만 오게 됐어요. 그러면 시작을 했을 때도 양쪽으로 떠주는 게 아니라 시작을 했던 한 무늬대로만 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양쪽에 대칭이 되도록 한길긴뜨기 3개를 떠주시는데 마지막 한 무늬를 제외하고 1단을 모두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무늬를 남겨두고 모두 다 떠줬어요. 그럼 첫 번째 무늬에 왔을 때 단수링 걸어놨던 사슬 두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빼뜨기는 V자 코, 반코 찾아갈 필요 없이 V자 중에서 바깥에 있는 한 줄에만 걸어서 빼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타원처럼 보이는 1단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이제 반복하는 반복단이에요. 반복단 역시 우리가 1단을 떴던 거랑 동일하게 떠줘요. 시작을 한길긴뜨기 하나를 대신하는 사슬 2코 뜨고 역시나 두 번째 사슬 바깥쪽 라인 하나에만 단수링 걸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같이 빼뜨기 했던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2개를 더 떠서 한길긴뜨기 3코를 만들어줬어요. 자, 그런 다음 우리가 1단을 뜰 때 사슬 2코 넘어갔죠. 자, 여기선 사슬 2코가 아니라 그냥 코머리 하나, 2개를 건너가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 무늬 첫 번째 코에 우리가 보통 그레니 패턴을 뜰 때는 무늬와 무늬 사이 고랑에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떠줬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부분이 너무 동그랗게 벌어져서 그레니 패턴 모양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렇게 3코 중에서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3개 떠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3코. 그런 다음 역시나 하나, 2코 지나 첫 번째 코에 하나, 둘, 3코. 자, 그래서 우리가 2코 건너간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한길긴뜨기 3개가 이렇게 무늬로 모여 있죠. 시작하는 부분은 같고 윗부분은 벌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뭉쳐져 있는 3코 중에서 첫 번째 코에만 한길긴뜨기 3개를 계속 떠주시면 돼요. 둘, 3코 이렇게.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높이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 어떤 메탈백보다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뜰 수 있어요. 코를 찾을 필요 없이 2코 건너가는 거 셀 필요도 없고 그냥 뭉텅이 모여있는 무늬에 첫 코만 찾아서 한길긴뜨기 3개를 같은 자리에 떠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길긴뜨기는 이 메탈실 같은 경우에는 코 모양을 예쁘게 뜨려고 하면 진도가 자라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 하나하나를 보면 코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코 모양을 뜨기보다는 일정한 장력, 어떤 때는 당겨 뜨고 어떤 때는 느슨하게 뜨면 코 모양이 예쁘지 않겠죠. 그래서 코 모양을 예쁘게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일정한 힘으로 뜨고 있는지, 그래서 한길긴뜨기 모양이 계속 동일하게 나오는지를 신경을 쓰면서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가방 높이를 떠주시면 돼요. 세로형이 긴 가방이 좋으시면 세로를 가로보다 더 높게 떠주시면 되고요. 오히려 나는 가로가 긴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높이를 조금 작게 떠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단, 여기 반복하는 반복단도 쭉 떠서 와서 역시나 여기 시작을 했었던 것처럼 사슬 두 번째 코에 빼뜨기 하고 다시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3개, 다시 2코 건너고 무늬의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3개를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일단 저는 반복하는 반복 1단을 뜨고 있죠. 1단을 끝까지 진행을 해보고 다음 단 시작을 할 때 잠깐 다시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복단의 마지막까지 뜨고 왔어요. 하나, 2코 건너면 이제 첫 무늬 나오죠. 역시나 단수링 걸어놨던 두 번째 바깥쪽 한 줄에만 걸어서 빼뜨기 해서 반복하는 1단을 마무리 해줬어요.
자, 그런 다음 다시 시작을 사슬 2개 뜨고, 첫 코 찾기가 쉬우신 분들은 굳이 단수링 걸지 않으셔도 돼요. 두 번째 사슬코에 단수링 걸어주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2개. 그런 다음 다시 그 다음 무늬 찾아서 하나, 둘, 3코.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에 다음 무늬가 찾기 어려울 때는 무늬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코를 넣고 하나, 2코 건너 3번째. 우리가 시작을 했을 때랑 동일하죠. 하나, 둘, 3개를 같은 자리에 뜨고 하나, 2코 건너 3번째에 다시 한길긴뜨기 3개를 같은 자리에. 자, 뜨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뒤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동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쉽게 떠지고, 그리고 이렇게 다 떠놓으면 뒤쪽으로 가면 앞쪽은 티가 나지 않고 뒤쪽은 이렇게 살짝 돌아가는 직선의 느낌이 있긴 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티가 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늬 돌아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원하는 높이까지 떠주시면 돼요. 그럼 저도 제가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모두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제가 원하는 높이까지 모두 다 떠서 왔어요. 가로가 조금 길고 세로가 조금 짧게 가방을 만들어 줬고요. 이제 마무리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무리단을 보시면 단을 한 단에 마무리해 주고 가방끈 작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은 위쪽에 짧은뜨기가 있고 그 위에 이제 가방끈 부분을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작은 짧은뜨기 뜰 거기 때문에 기둥사슬 한 코 뜨고 첫 코부터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건너가는 코 없이 모든 코에 짧은뜨기를 뜰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때 사용하는 바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바늘이 아니라 한 치수 혹은 두 치수 작은 바늘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하고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모사용 6코코 바늘로 메인을 뜨고 짧은뜨기 마무리는 모사용 5호코 바늘로 해줄 거고요. 그런 다음 그 다음 이제 손잡이를 만들 때도 역시 바늘 2개가 모두 다 사용이 돼서 일단 단 마무리하고 손잡이 진행을 할 때 또 추가적으로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일단 짧은뜨기를 저는 한 단만 뜨고 마무리 해줬지만 조금 더 튼튼하는 걸 원하시면 2~3단 정도 짧은뜨기를 떠도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단 모두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떠줬고요. 이제 그런 다음 실을 한번 끊고 진행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 단을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 위치가 뒤쪽으로 이동을 해 있는 상태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가방끈에 여기 손에 넣을 수 있는 손잡이의 폭이 좁게 돼요. 그래서 조금 뒤쪽에서 시작을 해줄 거라서 여기 부분에서 실을 한번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돗바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여유를 두고 실을 잘라주시면 되고요. 매듭 없이 바늘에서 그냥 쭉 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돗바늘 연결해서 첫 코에 그냥 덮어 씌워주시면 돼요. 첫 코 V자 그대로 통과. 그런 다음 실은 나왔던 위치 그대로 뒤로 들어가는데 이때 기둥 아래로 숨길 거라서 기둥 쪽으로 빼주시고, 이제 나머지 꼬리실은 따로 매듭 줄 필요 없이 짧은뜨기나 혹은 짧은뜨기 쪽에 숨기기가 어려우시면 한길긴뜨기 기둥 쪽으로 해서 이렇게 꼬리실을 조금 숨겨주시면 돼요. 반사가 돼서 좀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짧은뜨기 기둥 쪽, 우리가 어차피 돗바늘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니까 한꺼번에 여러 코 이동하지 마시고 하나, 2코씩 해서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런 다음 실은 매듭 없이 그냥 잘라주시면 이렇게 1차적으로 가방이 모두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일단 단수링을 먼저 걸어두고 왔어요. 자, 단수링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무늬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절반이 되도록 끝쪽에서 잘 맞춰서 앞뒷면의 무늬가 이렇게 겹칠 수 있도록 놓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으로 3개씩 겹치도록
놓아주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기준으로 끝에서 6개, 또 반대쪽도 끝에서 6개 해서 12무늬를 만들어줬어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둘, 넷, 6개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일단 단수링을 먼저 걸어주시고 손잡이가 이 정도 폭이 되면 괜찮을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저는 가로가 긴 가방이어서 옆에서 8개를 진행을 해줬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끝에서 하나, 둘, 셋, 4개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요 손잡이 폭이 원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 있죠. 넓은 걸 선호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한 칸 더 조금 좁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맞는 선호하는 가방끈의 위치대로 먼저 위치를 만들어 두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바늘은 2가지의 바늘이 사용이 돼요. 짧은뜨기는 제가 마무리를 했던 모사용 5호 바늘로 진행을 할 거고요. 가방끈이 되는 손잡이를 뜨는 건 모사용 6호로 떠줄 거예요. 이렇게 모사용 6호로 뜨는 이유는 짧은뜨기를 조금 더 편하게 뜨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 텐데 시작을 하는 위치는 우리가 마무리했던 여기에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단수링 걸어놨던 여기 첫 번째 무늬 위치로 바늘을 넣어준 다음에 똑같이 짧은뜨기 할 거라서 실 끌고 와서 기둥사슬 한 코 뜨기 전에 꼬리실을 이렇게 기둥과 바늘 사이로 넣어주시면 꼬리실 정리하지 않아도 풀어지지 않아요. 기둥사슬 한 코 뜨고 반대쪽 단수링 위치까지 우리가 손잡이 위치 표시를 해놨죠. 반대쪽 단수링 위치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시작을 할 때 그냥 손잡이 끝쪽에 맞춰서 시작을 했지만 옆면에서 시작을 하셔도 무관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위치는 편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시되 이렇게 시작을 했던 시작선이 있는 뒷면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저는 반대쪽 단수링 위치까지 일단 짧은뜨기를 먼저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반대쪽 단수링 위치까지 떠줬어요. 그런 다음 단수링을 빼주실 거면 빼셔도 되고 달아두실 거면 달아놓으셔도 무관해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뜨고 나서 이 상태로 이제 바늘 바꿔서 가방끈을 떠볼게요. 바늘 다시 모사용 6호로 변경해서 가방끈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만큼 쭉 사슬을 떠주시면 돼요. 저는 120에서 130코 정도 일단 먼저 떠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120코 정도를 떠서 왔을 때 좀 어깨에 걸 수 있는 적당한 길이가 나와서 120코 기준으로 할게요. 120코를 뜨고 나서 마지막 사슬코가 작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바늘을 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원래 바늘 마무리 짓던 모사용 5호 바늘 가지고 와서 반대쪽 우리가 손잡이 표시를 했던 코부터 다시 짧은뜨기를 떠주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쪽 단수링 위치까지 다시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주고 또 반대쪽에서 120코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었던 사슬 길이만큼 뜨고 연결을 하면서 이제 손잡이단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손잡이 기초단 모두 다 여러분들도 뜨고 와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손잡이 기초단 반대쪽에 사슬까지 모두 다 뜨고 왔어요. 그런 다음 이제 반대쪽 연결을 해주셔야 하겠죠. 반대쪽 연결을 할 때 첫 번째 코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그런 다음 이제 가방끈 반복단을 진행을 해줄 텐데 가방끈 반복단 중에서 우리가 첫 코 빼뜨기 했던 코는 나중에 모아뜨기를 해줄 거라서 이 코는 건너갈 거예요. 모아뜨기 하는 코, 빼뜨기 했던 코에 이렇게 단수링을 걸어주시면 한결 더 조금 더 쉽게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빼뜨기 없이 바로 짧은뜨기로 진행을 하셔도 무관해요. 그렇지만 저는 빼뜨기 한 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중에 짧은뜨기 해야 하는 머리코에 빼뜨기 코에 단수링 걸어둔 채로 이제 반복단 진행을 해볼게요. 반복단 진행을 할 때 역시나 짧은뜨기 될 거라서 기둥사슬 한 코 뜨고 첫 코는 되돌아와서 모아뜨기 할 거라 첫 코는 건너가요.
그런 다음 두 번째 코부터 이제 다시 짧은뜨기를 떠주는데, 짧은뜨기를 뜨는 위치는 반대쪽 가방끈 사슬이 시작됐던 마지막 짧은뜨기 코를 빼고 짧은뜨기를 뜨는 거예요. 자, 일단 진행을 하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반대쪽 한 무늬 정도만 남겨둔 채로 모든 코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마지막 두 코를 남은 채로 일단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코에 짧은뜨기가 있고 짧은뜨기에서 사슬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코가 있고 여기 마지막 직전에 코까지는 짧은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사슬이 진행이 됐던 짧은뜨기는 이렇게 짧은뜨기 두 코 모아뜨기를 떠줄 거라서 짧은뜨기 하나 뜨고 미완성으로 뜬 채로 가방끈의 손잡이에 V자에서 뜨는 게 아니라 뒷면에 돌려보시면 한 줄 나와 있는 여기 코산 있죠? 코산에 떠주셔야지만 안쪽 면도 예쁘게 V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V자에 걸쳐 뜨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돌려서 보이는 코산에 그대로 짧은뜨기 두 코 모아뜨기를 떠줄 거예요. 첫 번째 코산에 넣고 미완성 끌고 와서 두 가닥이 되면 얘네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뜨기가 떠졌죠. 그럼 이렇게 모아뜨기 코에 여러분들 나중에 코를 3개가 싫다, 코 모양을 보면서 뜨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모아뜨기 코에 단수링을 걸어주세요. 그런 다음 단 진행을 할 때 이 모아뜨기 코와 다시 손잡이 단에 있는 코를 한 번 더 모아뜨면서 손잡이 단을 연장을 해나가는, 쌓아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손잡이 단은 이렇게 좀 넣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뒤쪽에 보이는 코산에 넣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산에 넣기가 어려울 때 넣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죠? 이때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아래로 넣고 위로 걸어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조금 더 쉽게 뜨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그냥 바늘을 우리가 반코 뜨듯이 쿡 아래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뒤쪽에서 봤을 때는 V자 틈새로 나왔고요. 얘를 그대로 바늘을 빼는데 이때 코산에 후크를 걸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조금 색상이 있는 바늘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넣었을 때 뒤쪽에 V자에 그냥 전체 이렇게 코산이 위로 가게 해서 아랫줄에 그냥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바늘을 넣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바늘을 끌어올릴 때 코산에 걸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늘에 코산이 걸리죠. 그런 다음 끌고 와서 짧은뜨기. 자,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전체 여기가 코산 한 가닥이죠. 얘를 걸기가 어려우시면 아랫줄, 측면에 있는 아랫줄에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바늘 넣고 살짝 틀어보면 이렇게 두 가닥이 바늘에 올라와 있죠. 안쪽에 있는 한 가닥만 걸어서 올라오기. 그래서 이렇게 코산에 넣게끔 하기가 쉽기 위해서 사슬은 모사용 6호 코바늘로 뜨고 메인은 한 치수 반을 줄여서 떠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치수 줄여도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뜨더라도 코산을 찾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손잡이 단수만 두 치수 줄인 모사용 4호 코바늘로 뜨시면 정말 훨씬 더 쉽게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손잡이를 쌓아 나가면서 손잡이는 이제 원하는 높이까지 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방을 보면서 2단 혹은 3단 이상 뜨면 조금 투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3단 정도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맞는 굵기에 맞게끔, 원하시는 굵기에 맞게끔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반대쪽 반복할 때 이제 줄임단 진행을 하는 거, 여기 우리 시작을 했을 때 줄임은 같이 해봤죠. 손잡이 단이 끝이 날 때 줄임을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손잡이의 짧은뜨기를 모두 다 한 코를 빼고 뜨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슬코의 마지막 한 코를 남겨둔 채로 짧은뜨기를 모두 다 떠줬어요. 그런 다음 마지막 코를 보시면 이렇게 V자가 조금 작아져서 뒤쪽에 코산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뒤쪽으로 틀어서 이럴 때는 코바늘이 아니라 돗바늘로 요 코산 라인을 이렇게 위로 당겨주시고 코산, 마지막 코 사슬코에 짧은뜨기 위안성으로 넣고 그런 다음 짧은뜨기 코에도 미완성으로 가져와서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떠준 다음에 역시나 저는 여기다가 그냥 단수링을 걸어 둘게요. 그럼 단수링 코와 그 다음 손잡이 코를 다시 한 번 더 두 코 줄임을 해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가방끈을 넓게 더 두껍게 뜨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마지막 코가 될 때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 해보시고요. 아주 간단하게 뜨는 그레니 메탈 니트백까지 뜨면서 메탈백 시리즈는 이렇게 가방 시리즈는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